네. 전환길은 외치지 마십시오. 저는 언제나 낮아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높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2026년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구호 다 아시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2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네, 전환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복절에 이 비오고 구전 날씨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에 가득 채우고 계시는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한 자리를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 시민이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기꺼이 수호되고 지켜지고 더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81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35년간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광복이었습니다. 2026년 오늘 8월 15일은 저는 소망을 해보기를 부정선거로부터 해방되고 광복되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로 오늘이 73일째인데 강남에 있는 올림픽공원, 줄여서 올공이라고 합니다. 올공에서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매일매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거 별거 대수냐? 이미 선거는 끝났고 당선자, 낙선자 끝났는데 넘어가지 뭘 그러느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민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민자, 주인주자, 이름하여 우리 5,200만 모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선거, 곧 투표 아니겠습니까? 이 투표권을 도둑맞는다는 것은 바로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만큼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25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하늘이 도와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부정선거의 총체제인 것이 드러났어. 예를 들면 투표자 수를 조작한 곳만 이번 6.3 지방선거에 72곳, 지난해 6.3 대통령선거에 109곳,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24년 4.10 총선에서 159곳에 투표자 수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임머신 투표라고 알려진 이름하여 우리 유권자가 투표하기도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이미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미리 투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이 무려 117곳, 전국의 117곳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작년 대통령 선거, 재작년 총선에서 이러한 타임머신 투표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 한 표 도둑 맞고 싶지 않아서 바쁜 시간 쪼개서 투표하러 갔고 휠체어 타고 내 소중한 주권 행사하겠다고 투표장을 찾아섰던 우리 유권자들의 모든 투표는 바로 그 투표 용지는 쓰레기 용지가 된 것입니다.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전산화된 조작된 시스템에 의해서 다 모든 선거는 거짓으로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했던 자들이 부정선거 은폐론자가 되었고, 광장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투표권을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 내셨던 수많은 부정선거 척결하자는 분들의 주장이 옳았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일어나게 되자 이미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경찰의 합수본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정선거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4,400만 유권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투표권을 도둑맞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부정선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을 초월하여 5,200만 국민, 4,400만 유권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 주권 행사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투표,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8.15 광복절날 저는 소망을 하나 더 가져봅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부정선거로부터 해방되고 광복되기를 소망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고 광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전환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뭘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찍으셨던 분들께서도 반박해 보십시오. 방위병과 탈영병 출신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되고 전방직진은 군인들에게 3단봉 가지고 총 내려놓고 3단봉으로 근무서게 하고 빈 총 들고 경계 근무서게 하고 간첩 잡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드론사를 해체하고 또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와 같은 대한민국 군대 지휘관을 양성하는 이런 최고의 교육기관마저도 통폐합한다는데 과연 이재명 찍으셨던 분들 동의하십니까? 현역 군인 45만 장병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대 갔다 온 남자 여러분,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고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보를 포기한 김정은 좋아할 일만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이래도 지지하시겠습니까? 6.25 전쟁 이래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결과 지금까지 73년간 우리는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 구소련과 중국과 북한과 같은 안보 위협이 계속되었지만 전쟁 없는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은 당연히 주한미군의 도움이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평화가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이 가장 철저한 기준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제협, 군함 파견을 거절하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싸우고 있는 이란에다가 돈을 지원했던 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쿠팡을 탄압하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탄압하고 있고 교회 목사를 구속시키고 이러한 그뿐만 아니지요. 입틀막법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미 국무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미 외신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광화문 광장 제 무대 뒤에가 주한미 대사관입니다. 미셀 스틸 대사가 새로 왔고 저는 이처럼 한미동맹을 깨고 반미, 친중, 친북,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끝장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아무리 이재명을 찍었지만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파탄나고 건전한 주식시장이 오징어게임 도박시장이 되었고 전세는 없고 월세는 오르고 집값은 올라가고 부동산 문제 역시 파탄난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한 개미 투자자 70~80%가 손실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손실 입은 거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해라, 주식에 투자라고 도박을 부추긴 그 자가 누굽니까? 이래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소년보 목사님의 말씀이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안보와 외교와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마저도 삼권분립도 다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법이습급 세기 위해서 3심제 무너뜨리고 4심제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유죄성과 판사를 협박하겠다는 것이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서 이재명 임기 5년 동안에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삼권분립의 붕괴요 사법부 시스템을 이재명 지 하나 살겠다고 모두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 이재명 자신의 범죄 공소 사실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했고 최근 7월 30일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제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고 마약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약자인 여성단체 여러분들은 왜 침묵하십니까?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찍으셨던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재명 지지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보가 망가지고 외교가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경제가 망가지고 노란봉투법으로 기업가들 죽이고 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사법부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어떤 사람은 독재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은 위대한 대통령이고 간혹 어떤 사람은 독재자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재했다 치면 이재명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현모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은 이재명 정권이 끝장나야만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한미동맹이 지켜지고 안보가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좌파든 우파든 진실을 알고 선택되길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하나 살릴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것인지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와 한미동맹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살리는 것을 선택하실 겁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끝맺겠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하면 나라가 산다 하십시오.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죽어야! 그리고 오늘 이 행사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올공으로 같이 가서 청년들 그곳에 밤을 새고 지금까지 73일째 지키고 있는 애국 시민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올림픽 공원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면 지금 이곳 광화문에 돌아보시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는 것, 그것은 곧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유튜버들이 있고 진실을 보도해줄 언론이 그나마 있기에 대한민국 국군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이렇게 오늘 구전 날씨에도 무려 4시간, 5시간 동안 이곳 광장에서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자유대한민국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안보와 한미동맹이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공정 상식이 존중되는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구호, 우리 반드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로 인해서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해 갑시다. 구호 두 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부정선거 당일 투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거 있긴 한데,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고 비상계엄을 선택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제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옳았다 한번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석열이 아마도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은 이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늘 우리는 진실을 외쳐왔기 때문에 이곳 광화문 광장에 가득 채운 여러분 애국 시민들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불러이가 아니라 정의를 외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